I'm Bruno. Schmo. 여기 시대를 넘어선 소년들의 순수함과 우정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0년대 8살 독일 소년 브루노는 나치 장교인 아버지를 따라서 베를린의 집을 떠나 유대인 수용소 근처로 오게 되는데요. 친구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브루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잠옷 입은 사람들이 가득한 농장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Play with who? The children. Over on the farm. The farmers. They wear pajamas. 그곳은 유대인 수용소. 거기서 만난 슈무엘과의 순수한 우정. 상처만 가득했던 시대.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을 그린 영화가 도착했습니다.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는 담소다의 MC 최진아입니다. 예, 오늘은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영화연구동아리에서 평론가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돌빛에서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중앙영화연구동아리 돌빛에서 온 김다윤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까 소개해드린 이 영화에서는요, 가장 주목할 것으로 극적이지만 정말 슬픈 반전이 있는 것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티즌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극적인 결말을 내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그 반전이라는 부분이 그 영화의 초반부터 보면은 초반의 연애 장면에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갈등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집을 베를린으로 이사간 후에 그 이후에 집에 항상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나치식 경례를 한다든가 그런 많은 부분에서 이미 우리는 슬슬 이렇게 조금씩 긴장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전혀 그의 흐름과 반전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지속된 긴장이 소년의 죽음이라는 그런 좀 특별한 방법으로 분출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긴장과 그 갈등이 폭발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주목해서 본 부분이 제목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영화 제목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영화를 딱 보면은 그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 아마 우리는 그 나치 수용소에 갇힌 슈무엘이라는 그 꼬마 아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근데 영화의 주제와 항상 그 제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브루노라는 주인공의 관점에서 한번 같이 제목과 접점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영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전, 그 모든 영화의 내용과 주제가 담겨있는 극에 치닫는 부분, 네. 그 부분의 주체가 아무래도 브루노인 만큼 브루노가 줄무늬 파자마를 입게 되는 그 짧은 러닝타임의 그 시간,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 슈무엘보다는 어떻게 보면 브루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영화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홀로코스트라는 주제가 이제 너무 많이 미디어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진부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요. 지금 이 영화에서는 너무나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여쭙고 싶고요. 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영화가 다른 홀로코스터 영화들과 좀 다른 점이 보인다면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영화가 그 유태인과 독일인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프레임 속에서 가두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인 독일인의 입장에서 네. 단순히 독일인들이 그 나치 시대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도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다른 영화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나치 시대 때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피아니스트라든가 한 그 유대인으로서
고통을 받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네네. 그 면모를 좀 확실히 찾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 영화를 찍은 영화 감독인 마크 허만이 유대인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 홀로코스터의 문제 반성이라든가 그걸 네.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이 영국인이라서 그렇게 다른 시각을 다룰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을 좀 잡는다면은 아무래도 네. 직접적인 어떤 잔인한 장면이 노출이 없었다는 점을 좀 얘기해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서 보자면 그 집 안에서 코틀러 대위가 발끈해서 유대인 출신의 그 하인이었던 파벨을 구타할 때라든가 네네네. 빵을 훔쳤다는 2명을 그 슈무엘 어린 아이에게 씌워서 그 며칠 동안 그 아이가 사라졌을 때 그런 그렇죠. 때와 마지막에 엔딩씬에서 그 네, 죽은 네. 제수들을 가둬놓고 막 풀어가지고 다 그냥 혹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네. 잔인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어떤 그 이후에 시체라든가 그런 거 보이지 않고 단순히 죄수들의 옷가지와 그 굳은 철문을 단순히 줌아웃하면서 빼는 그런 장면을 담아내고 있는데 네.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딱 어떤 피라든가 그런 걸 직접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죠. 좀 잔인하지 않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 장면을 보면서 뒤로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각적으로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잔인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직접적인 잔인한 장면은 없지만 되게 우리가 보면 슬프고 감성을 자극했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럼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아주 줄을 이루고 있는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브루노가 베를린으로 새 집을 이사 왔을 때 자기 방을 갑니다. 그래갖고 네. 딱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수용소를 처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이는 그걸 농장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친구를 없고 그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서 혼자 있었던 그 외로운 아이가 어떤 놀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기에는 네. 그 눈빛이 뭐랄까 너무 혼이 빠진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게 어떠한 독일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 유대인을 바라볼 때 그 네. 눈빛이 아닐까 하는 그런 그런 좀 눈빛 그런 기분을 전 되게 받았고요. 네, 되게 적절한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좀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 이후에는 또 보면은 그 아이가 그네를 막 타다가 역사책을 덮어요. 역사책을 덮고 네. 어떤 홀로코스트의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네네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빛들의 문을 딱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의 눈빛이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저기로 가면 뭐가 있지? 라는 호기심의 눈빛이라기보단 네. 어떤 꺼려지는 것을 쳐다보는 듯한 네, 별로 꺼려지지만 거길 꼭 가야만 하는 그런 걸 쳐다보는 그런 눈빛에서 아마 그 홀로코스트의 문제를 바라보는 독일인들의 시선을 전 느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는 모든 배우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독일인을 그 당시에 그렇죠.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네. 독일인인 브루노가 결국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의 장면을 담아냄으로써 이 나치즘에 대한 피해자가 단순히 유대인만은 아니고 독일인 또한 어떤 그 나치즘의 독일 그 전체의 국가 또한 나치즘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게 독일인의 그 나치즘에 대한 잘못을 네네.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독일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그 나치즘에 의해 피해자라는 것을 가정해보고 갔을 때 우리가 이 가족을 살펴본다면 참 좀 신기한 구조를 찾을 수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보면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브루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가족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권력 구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말씀하시듯이 첫 장면, 초반 장면에서 나라가 가라는 대로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권리보단 의무를 더 우선시하게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아주 나치즘을 신봉하고 있는 권력에 아주 그냥 기대서 거기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도 자기 어머니가 불순한 나치즘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불순한 그렇죠.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관한테 알리지 않았죠. 근데 자기조차도 그러지 않았으면서 같은 이유로 코틀러 대위를 어떻게 보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퇴출시켰던?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예.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인간적인 인간성을 좀 잃어가는 면모를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 쪽을 보았을 땐 독일인들 중에서도 그 나치즘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독일인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개혁이나 어떤 반항의 의지를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독일인들이 그런 쪽을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서 브루노의 누나는 이렇게 보면 나치즘에서 되게 완전히 세뇌가 되어갖고 적극적으로 막 신봉하고 이제 막 따르기 시작하는 좀 젊은 층을 좀 나타낸다고 볼 수 그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막 지하에서 네. 막 인형 엄청 많아서 브루노가 뛰어 올라가고 누나한테 막 말하는데 네. 누나 그러잖아요. 뭐, 나치즘 포스터 붙이면서 아 이제 그런 거 갖고 놀 때가 아니다. 네. 모두가 조국을 위해 싸우는데 그래서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그들은 그 장면이 의미하는 게 누나가 어떻게 보면은 나치즘에 아주 세뇌된 젊은 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피해갈 수 없는 별점을 주셔야겠죠? 네. 몇 점 주시겠어요? 4개 반? 4개 반? 네, 4개 반. 왜 이렇게 후하게 주세요? 아, 혹시 여자 배우가 예뻐서? 네, 그렇죠. 아니, 제가 엄마 배우랑 그 집에서 시우는 마리아 배우 있죠? 아, 진짜 예쁘죠. 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죠? 근데 좀 제 여기서 개인적인 이제 솔직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어머니 배우가 엄마 스타일. 네, 저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 제가 되게 좋아하던 지리 선생님 계셨는데 네네. 그분이랑 너무 똑같이 너무 생겨서 예. 여기서 이제 첫사랑 얘기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시는 예. 아, 그러면 반개는 왜 깎으셨어요? 누나가 안 예뻐서 누나 배우가 좀 안 예뻐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장난이고요. 아, 네. 어떤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잔인한 장면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 부분이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더 좀 감성적으로 예, 좀 보시게 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좀 약간 피라든가 직접적인 자극적인 장면이 나와야 저는 되게 많이 좀 되게 감동을 받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네. 그런 장면이 안 나왔던 게 오히려 저한테는 약간 좀 별 반개를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점이 이제 평론가님의 반개를 예, 그렇죠. 깎아먹었네요. 아쉽습니다. 브루노, 줄무늬 파자마 입지 마. 왜 우리는 브루노의 죽음에만 슬퍼합니까? 오늘 함께 해주신 김다윤 평론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었습니다.